되게 삼성으로부터 어떤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삼성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독대 이전에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수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몇 가지가 나왔죠. 특히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안종범 수첩 새로 발견된 청와대에서 해놓았던 안종범 수첩 39권에 예. 세 가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독대 일주일 전에 박상진 사장이 안종범 수석을 만나서 우리가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다.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 메모에 나옵니다. 아, 예. 독대 일주일 전에요? 예. 그럼 7월 25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그리고 그거를 M&A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게 되면 합병 그렇죠.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이죠. 예. 7월 그렇게 10일이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서 합병 도와주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장충기 삼성 그 미래전략실 사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수십 차례에 통화를 하고 접촉을 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이 부탁한 것이 없다는 이재용 측의 주장은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것이 지난번 압수수색 그 영장 청구할 때는 밝혀지지 없었죠. 않았었나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정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성과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공정위에서. 예, 합병 이후에 이제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 SDI를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공정위는 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정위가 처음에는 1,000만 주를 이게 매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예. 했다가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이 500만 주를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압박을 한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500만 주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처럼 경영권 승계에서 1년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거라고 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주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1차 영장 기각됐을 때 기각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보완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때 이유가 대가 관계나 부정 청탁의 소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약간 좀 법리 다툼이 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의 어떤 진행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채웠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영장에서 이제 좀 신의 한 수는 예.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 회장들도 이렇게 정말 목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기업들이 막았던 패러다임은 강요죄예요. 예. 대통령의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했을 뿐이다. 피해자다. 예. 피해자 코스프레로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최전선에 이재용 부회장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존 사안에 대해서 이 뇌물죄 이 부분으로 만약에 영장이 떨어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에 돈 들어간 거를 예. 뇌물죄로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원의 최종 판단도 아닌 영장 단계에서 지금 부장판사도 아니신 단독 판사가 예. 그것을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건 엄청나게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 지금 언론들은 지금이 지금 삼성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럼 득달같이 지금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삼성 특검이냐면서 지금 벌써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범죄 수익 은닉과 국외재산 도피 부분을 걸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범죄의 상당성으로도 상당히 충분히 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제 1년의 과정에서 삼성이 이것은 증거인멸을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정유라에 대해서 지원도 안 했다.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이 밝혀지니까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라 대한승마협회를 통해서 그냥 한 거다. 계속 말 바꾸고 있고 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증거인멸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 판사가 만약에 뇌물죄 부분은 보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 부분으로 영장을 쳐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빼고 갈 수 있죠. 그 다른 부분을 기업들이 일단 한숨은 돌리겠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그거는 진짜 따져봐라. 예. 그런데 이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한 5년 되면 이제 학교가 그 학사는 넘고 한 대학원 정도 되는데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걸로 예.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박 교수님, 네. 이게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갖고는 계속 논쟁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팔목을 비틀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내냐. 그리고 좋은 뜻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강요다.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특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르 K스포츠재단 돈을 넣은 거를 뇌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다 결국은 다 누면서 나머지 기업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뺐거든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세요? 3주 전에 제가 내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손수호 변호사님 옆에 계셨는데 예. 구속되냐 안 되냐. 근데 예. 그 당시에 손수호 변호사가 6대 4로 안 될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안 됐거든요. 제가 10만 원 내야 되는데. 육사 출신인가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6대 3은 육사인데. 근데 이번에 변호사님들 의견을 이렇게 예. 인터뷰를 쭉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 추가된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고재혁 기자님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뇌물 공여나 횡령이나 위증 이거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고 하는 논리와 사실은 팽팽하게 맞섰는데, 예. 이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은 이번에 추가 보강 조사, 그러니까 3주 동안의 조사를 거쳐가지고, 예. 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할 수 있는 소위 빌미를 예. 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님 방송 봤더니 5대 5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 5면은 조금 약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6대 4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 이재화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여기는 격해서 한 9.5대 0.5로 100%잖아요. 네, 몇 프로예요? 100%죠. 그 지난번보다 그렇게 이번에 발부 안 하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예. 그런 거죠. 고대 후배예요? 아니 뭐 고대 후배든 뭐 연대 후배든 간에 예. 그 교수님. 두 가지 추가된 게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좀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재산 국외 도피 네. 이거는 사실은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없이 돈을 빼냈다. 이 쉬운 걸 왜 지난번에 안 받죠?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이법도 뇌물죄 넘고치 있어서 그랬나요? 횡령에 포함시켜서 예. 다시 검토를 안 했었는데 다시 이제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충분하게 그 시간이 법리를 없잖아요, 검토할 지금. 시간이 예. 없기 때문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벌들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면서 가장 지금 피고인이 무죄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질이 안 좋은 순서대로 무죄를 받고 싶어하잖아요. 예. 국외재산 도피를 자기 도덕성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령,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이런 거거든요. 실은 제일 큰 게 국외 재산 도피가 제일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횡령, 업무상 배임. 실은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뇌물 공여는요. 옛날에는 검찰에서 아예 그 자백을 하면 기소조차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뇌물 수수는 받은 사람을 위주로 처벌하는 범죄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은 전략을 잘못 짠 거죠. 자기들이 살려고 했으면 예. 뇌물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고 오히려 지금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예.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빼줘라. 수사 부분을 좀 한정시키는 전략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했었어야 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상진 사장의 메모도 압수한 부분도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삼성이 이 부분을 그 정유라를 지원하면서 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 가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호텔에 로고가 찍힌 메모장 3장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9월 27일이에요. 거기 보면 그렇죠. 예. 그걸 보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권 교체 시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분명히 수사할 거다.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 되면
삼성은 폭발적이다 이렇게 하면 예. 이거 난리 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단속을 해야 된다. 스스로도 범죄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메모지 한 장으로 삼성이 어떠한 합리적 변명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앞으로 해서 재판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박 교수님. 네. 이거는 이제 박상진 사장의 메모가 나온 거고 황성수 전무가 또 키를 주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9월 23일인가가 아마 경향신문에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라고 하는 기사가 일면 한겨레 신문에서 아마 예, 아니 한겨레 신문도 나왔는데 경향신문에서 말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향신문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 나온 다음에 이거 노출되면 큰일 난다 해서 직접 비덱에다가 돈을 꽂지 못하고 제3의 페이퍼나 이런 컴퍼니를 만들면 그쪽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황성수, 박상진, 최순실 셋이 앉았고 합의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합의서 쓴 걸 독일에서 쓰니까 정리를 해갖고 자기 이메일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게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성수 그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이걸 노출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성수 이메일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위장 허위 계약서로 명마 우회 지원. 그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렇죠. 기소됐던 이거 처음 봐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이번 부분은 아주 재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죄질이. 예,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뇌물 공여 부분의 판단에서 굉장히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겁니다.